무릎이 아파서 108배를 못 하시나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대구의 이정희 보살님, 73세, 30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절에 가고 싶어도 108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스님께서 알려주신 반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108배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불자 여러분, 혜광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108배로 당뇨를 극복하고 사찰 음식으로 고혈압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저도 108배 하고 싶은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10번만 해도 무릎이 부어올라요. 오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법문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은 60%가 무릎 통증을 겪고 계십니다.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반배 수행법과 무릎 강화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대구의 이정희 보살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이신 이 보살님은 40대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를 때만 아팠는데 점점 심해져서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도 맞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습니다. 불자이신 이 보살님은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번만 해도 무릎이 부어올랐습니다. 좌절하셨죠. 그때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8배가 힘들면 반배를 하세요. 반배는 무릎을 완전히 꿇지 않는 절입니다. 허리만 숙이는 겁니다. 무릎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수행이 되나. 하지만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50번씩. 처음 2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 통증이 줄었습니다. 6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무릎을 꿇는 정배도 30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배란 무엇일까요? 반배는 말 그대로 절반만 하는 절입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지 않습니다. 허리만 90도로 숙입니다. 두 손을 합장한 채로 상체를 숙였다 일어섭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반배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에 부담이 적습니다. 정배는 무릎에 체중의 3배에서 5배가 실립니다. 반배는 체중의 절반 정도만 실립니다. 무릎이 아픈 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허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상체를 숙이고 일으키는 동작이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허리가 좋아지면 자세가 바르게 됩니다. 셋째,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상체를 숙이면 혈액이 머리로 갑니다. 일어서면 다시 내려옵니다. 이 반복이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넷째, 집중력이 생깁니다. 천천히 반배를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명상이 됩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다섯째,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상체를 숙였다 일으키는 동작이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럼 반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안하게 섭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끝은 앞을 향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둘째, 두 손을 합장합니다.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읍니다.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셋째, 천천히 상체를 숙입니다. 허리에서부터 구부립니다. 90도까지 숙입니다. 등은 곧게 펍니다. 고개는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시선은 바닥을 봅니다. 넷째, 3초에서 5초 유지합니다. 숙인 자세에서 잠깐 멈춥니다. 호흡을 느낍니다.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다섯째, 천천히 일어섭니다. 허리에 힘을 주고 일어섭니다. 등부터 펴고 마지막에 고개를 듭니다. 다시 앞장 자세로 돌아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허리가 아프면 60도만 숙여도 됩니다. 본인 몸 상태에 맞추세요. 둘째,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숙일 때 숨을 내쉽니다. 일어설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셋째, 속도를 조절하세요. 빨리 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10초 정도 걸리게 하세요. 넷째, 바닥이 미끄러우면 위험합니다. 미끄럽지 않은 곳에서 하세요. 실내화나 양말을 신으세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10번부터 하세요. 익숙해지면 20번, 30번으로 늘립니다. 목표는 하루에 100번입니다. 한꺼번에 100번이 힘들면 아침 50번, 저녁 50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부산의 김영수 보살님 68세. 이분도 반배로 무릎을 회복하셨습니다. 20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은 물론이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두려웠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셨다가 반배를 알게 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매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 후 20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 50번, 6개월 후 100번을 달성하셨습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힘이 덜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반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 근육입니다.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이 안전합니다. 무릎 강화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합니다.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한쪽 다리는 쭉 뻗습니다. 뻗은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 크기만큼만 들면 됩니다. 10초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10번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하세요. 두 번째,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한쪽 다리를 쭉 뻗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에 힘을 줍니다. 10초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10번 반복합니다. 양쪽 다 합니다. 하루에 3번 하세요. 세 번째, 벽 기대고 앉기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섭니다. 천천히 무릎을 구부립니다. 의자에 앉는 것처럼 합니다. 45도 정도만 구부립니다. 10초 유지합니다. 천천히 일어섭니다. 5번 반복합니다. 하루에 2번 하세요. 네 번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발을 바닥에 댑니다. 발끝을 위로 당겼다 아래로 뻗습니다. 빠르게 반복합니다. 30번 합니다. 혈액 순환에 좋습니다. 수시로 하세요. 5번째, 종아리 들기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섭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까치발로 섭니다. 5초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10번 반복합니다. 하루에 3번 하세요. 이 5가지 운동을 매일 하세요. 반배와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일만 참으세요.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서울의 박순자 보살님 72세. 이분은 반배와 무릎 운동을 함께 하셨습니다. 45년간 무릎이 아프셨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외출을 못 하셨죠. 스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반배와 무릎 운동을 추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셨답니다.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은 더 무서웠으니까요. 매일 아침 반배 50번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무릎 운동 5가지를 차례로 하셨습니다. 저녁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2주일이 지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 집 안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아파트 복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지팡이 없이 마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15분 정도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산책을 30분씩 합니다. 무릎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kg에서 5kg의 부담이 갑니다.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좋아집니다. 둘째, 쪼그려 앉지 마세요.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체중의 8배가 실립니다. 양반 다리도 좋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다리는 90도로 굽혀서 앉으세요. 셋째, 계단 오르내리기를 줄이세요. 특히 내려갈 때 무릎에 부담이 큽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꼭 계단을 써야 한다면 천천히 한 칸씩 내려가세요. 넷째, 딱딱한 바닥에서 자지 마세요. 온돌 바닥은 무릎에 안 좋습니다. 침대나 매트리스를 사용하세요. 일어설 때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다섯째, 무릎을 따뜻하게 하세요. 추우면 무릎이 더 아픕니다. 겨울에는 무릎 보온대를 하세요. 따뜻한 물로 찜질해도 좋습니다. 여섯째, 오래 서 있지 마세요. 30분 이상 서 있으면 무릎이 피곤합니다. 중간중간 앉아서 쉬세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일곱째,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굽이 높은 신발은 무릎에 나쁩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깔창도 중요합니다. 여덟째, 무릎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가 좋습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영양제를 드세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심하면 쉬세요. 참고하면 더 나빠집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귀 기울이세요. 둘째, 운동 전에 워밍업을 하세요. 갑자기 시작하면 다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셋째,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이세요. 첫날부터 100번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세요. 넷째, 매일 규칙적으로 하세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다섯째,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면 병원에 가세요. 심한 염증일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걷기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걸어야 합니다. 첫째, 평지를 걸으세요.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이 좋습니다. 둘째, 천천히 걸으세요. 빨리 걸으면 무릎에 충격이 갑니다.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으세요. 셋째,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너무 오래 걸으면 피곤합니다. 본인 체력에 맞추세요. 넷째,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걸으세요. 매일 걸으면 무릎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쉬는 날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걷기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세요. 근육을 풀어주면 부상을 예방합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릎에 무리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영하시면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권합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무릎에 부담이 적습니다. 실내 자전거나 헬스장 자전거를 이용하세요.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가나 태극권도 좋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키워줍니다. 무릎에도 좋습니다.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첫째, 등산은 피하세요. 특히 내리막길이 무릎에 아주 나쁩니다. 평지 걷기로 대신하세요. 둘째, 달리기는 안 됩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무릎에 큰 충격이 갑니다.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줄넘기도 안 됩니다. 점프 동작이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다른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세요. 넷째, 스쿼트나 런지는 피하세요. 무릎을 깊이 굽히는 동작이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벽 기대고 앉기 정도만 하세요. 다섯째,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운동도 조심하세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는 동작이 무릎을 다치게 합니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단,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적당히 조여야 합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무릎의 부담을 30% 줄여줍니다. 아픈 쪽 반대 손에 들고 사용하세요. 무릎이 심하게 아프면 물리치료를 받으세요. 온열치료, 전기치료가 통증을 줄여줍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무릎 연골을 보호합니다.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소염제가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 처방대로만 드세요.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보존적 치료로 안 될 때만 고려하세요. 인공관절 수술은 효과가 좋지만 회복 기간이 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입니다. 무릎 관절염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배와 무릎 운동,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법당이다.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야 한다. 우리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80년을 우리를 지탱해 온 무릎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릎을 돌볼 차례입니다. 저도 60이 넘으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행하나. 하지만 반배를 시작했습니다. 무릎 운동도 매일 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예불에 100번씩 절을 합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려면 무릎이 튼튼해야 합니다. 절에 가려면 계단을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산책하려면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손가락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상태도 알려주세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효과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법우님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면증 해결하는 수면 명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꼭 보세요. 숙면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무릎이 건강하시고 통증 없이 걸으시고 계단도 가볍게 오르시고 손주들과 즐겁게 노시기를 기원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며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